유지하십시오.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이따가 나오실 거예요. 손대표님이 자리 좀 주셨대요. 네, 알아요. 네. 들어가서 자리. 아, 그래. 오빠 이거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괜찮은데. 경력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이준희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공직 선거법 위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고발장을 수사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고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고발장 됐다고. 네, 우리가 선거법 위반. 네. 허위 사실 공표. 근데 고발을 하잖아요. 경찰이 조사를 안 해. 자, 그냥 그것만 갖고 나와.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 조사하라고. 이현석 검찰총장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알아서 수사하겠다. 3대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진을 참고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윤석열이 했으니까 맞아요. 아유, 그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사람 권력도 조사했잖아요. 청와대도 압수수하고, 그렇게처럼 해야 돼요. 해야지.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 살아있는 권력도 비싸다 텐데. 이거는 이건 고발장 접수증입니다. 접수증. 지난번처럼 제가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2024년 7월 25일 송년길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현직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가능하면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심성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명과 직무를 망각하고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저버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61명, 자살하신 두 분을 합해서 161명입니다. 161명의 젊은이가 변고를 당한 이태원 참사가 이번 수해 피해 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 위험에 대한 사전 신고와 경보가 무시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는 2차 가해 망언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부인은 제2의 라스푸틴이라고 불리는 요승 같은 자에게 중요한 국정 판단을 의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촉진시켰던 라스푸틴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대통령이 자기 나라와 국민보다 일본의 총리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앞에서는 한없이 공손하고 웃고 노래도 부르던 대통령이 국민과 공무원들에게는 쌍심지를 켜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대해서는 욕을 하면 안 되고 한국 국회는 욕해도 되는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로 불필요하게 러시아, 중국을 군사적 적대국으로 몰아가고 남북관계는 최악이 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핵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권과 국민의힘에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임계점을 향해 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민이 존중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국민을 마치 하급자처럼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잠재적 범죄 피의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고관 대작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애꿎은 하급직 공무원들만 다그치는 유체 이탈 정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대통령실 변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 말을 하는 국회의원은 안 보이고 간신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용비어천가는 낯뜨고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 못 살겠다는 국민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을 보면서 춘향전에서 탐관오리 변학도의 학정에 암행어사 출두를 기다리는 백성들처럼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끓고 있습니다. 국민의 통합이 붕괴되고 공정과 형평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당선된 순간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통합해서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자신을 수차례 죽이려 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용서하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협력하고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전두환조차도 용서하면서 국민 통합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2002년 당시 800억이 넘는 불법 대선 자금 차떼기를 주도했던 이회창 후보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졌지만 깨끗하게 승복하고 승리를 축하해준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2년 전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녹취록을 기초로 별건 수사를 통해 저 송영길을 올가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 2, 3부가 민주당 전현직 대표를 수사하는 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 추진비가 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했다는 의혹이 큽니다. 이는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비용이라 할 것입니다. 2017년 특수부 검사들 특활비 돈봉투 사건과 이번에 밝혀진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보면서 이것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을 돈봉투로 나누어 횡령한 사람들이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을 50회 이상 소환조사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장모 항소심 법정 구속 유죄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선배 윤석열 검찰총장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도 수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이 봉건 왕조 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 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하여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극우단체들이 고발하면 빛의 속도로 출국 금지와 압수수색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고발하면 검찰 캐비넷에 처박아놓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조직폭력이라 할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선배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선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에 물러나 불소추 특권이 종료되는 순간 기소될 수 있도록 충실한 수사를 하여 헌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가 간단한 입장을 말씀드렸고 언론인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장모 그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고발 취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본부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사실상 저는 선거가 우리가 졌기 때문에 진 사람이 사실 당선된 사람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고소하는 게 일반 관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선된 사람은 당선이 됐으니까 진 사람을 고소했던 것도 취하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께서도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가 내가 취하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취하했어요. 이긴 사람이 아량을 베풀어 통합을 하는 게 상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바이든 대통령에게 졌는데 그거를 승복하지 않고 그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0.73%라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졌지만 한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바로 그날 저녁 승복한다. 저도 승복한다고 발표했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승복한다. 윤석열 후보 당선을 축하드린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선된 대통령이 떨어진 후보를 고발해서 기소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외국의 헌정사에서 찾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당선된 대통령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진 사람을 고발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당대표로 계속 있었다면 당연히 고발을 제가 했을 텐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바로 제가 그 다음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고발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사실 제가, 그런데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거 보고 이건 아니라 싶었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면 나도 고발을 해야 되겠다. 내가 당대표였으면 당연히 해야 될 임무를 내가 사표를 내서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3월 9일날 대선이 끝났잖아요, 작년에. 5월 9일날 대통령 취임을 했으니까 공선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면 2개월만 지나고 4개월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현재. 따라서 대통령이 물러나면 4개월 이내에 수사 기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발장은 내일 저희가 언론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주요 내용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의정부 지원 합의부에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비록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됐음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이 장모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법원의 땅을 제출해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범죄 행위, 부동산 명의신탁 투기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실은 윤석열 본인이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근데 상식이 무너져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고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 아시다시피 보노스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기소돼서 1심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 기간 동안에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증권 전문가 이 씨한테 위탁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그랬지만 수차례 통화 기록이 발견이 됐고, 김건희 여사 3개 계좌를 통해 48건의 통정 허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이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작년에 고발을 했지만 다시 한번 추가된 사실로 제가 두 번째 고발을 했고,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정당 개입 사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 송영길 돈봉투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뭐라 그랬냐,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민주주의와 법질서 위반 행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어떻게 했느냐, 물론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당을 사실상 지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훨씬 더 정당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행위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을 해서 아예 유승민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 경선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대통령실의 요청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해서 경선 룰을 바꿔버려서 유승민 출마를 사전에 봉쇄를 했고, 아예 이준석은 징계위원회에서 아예 참석도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나경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해고시킴으로써 아예 출마 자체를 봉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제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당대표 출마한다 그럴 때 저를 해고시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출마한다고 이야기하고 사임을 하고 나서 제가 당대표 경선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나경원을 부위원장을 해임시킨 것은 노골적인 정당 내부 선거의 개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저격한 수많은 대통령실의 논평들을 비롯해서 사실상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표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나 이현주 전 의원이 뭐라 그랬냐, 차라리 대통령 임명하지 몰라 이런 선거를 치렀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로 노골적인 정당 활동에 개입이 있었기에 정당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선법 위반으로
세 번째 고소 사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특수활동비입니다. 292억에 대한 특수활동비, 그중에 거의 반에 가까운 146억을 검찰총장이 주도해서 썼다는데 영수증도 하나도 없이 마음대로 갖다 썼습니다. 현찰로 썼습니다. 거의 한 달에 10억 정도의 특활비가 나간 것입니다. 29개월 동안 272억이 소모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나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활동에 국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라고 기재부가 특활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금처럼 떡 갈라 먹듯이 정기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뻐하는 검사, 자기가 관심 있는 수사 잘해라고 몰래 특활비를 자기 용돈처럼 줄 수 있는 돈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국민의 피 같은, 한동훈 장관이 강조하는 국민의 피로 만든 혈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2018년도에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해서 국정원 직원들을 다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도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전 정권에 대한 특활비 사용을 가지고 다 구속 기소를 했으면서 자기들은 특활비를 이렇게 써먹고 2년 전에 전당대에 있었던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산 횟집 식사비,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식사했던 회식비 식당 이름도 다 가리고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저 송영길을 잡아보려고 여의도에 있는 식당을 다 뒤져서 저를 지지했던 분들이 나를 격려차 왔다가 저 선거 캠프에 있는 직원들 밥 사준 것까지 다 조사해서 지금 매일매일 검찰에서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의원도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선거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식 때 와서 격려차 밥 사준 거를 이렇게 수사하는 이 검찰이 자기들은 292억의 국민의 혈세를 떡값처럼 나눠 먹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국정원의 특활비 남용을 무슨 죄를 적용했느냐? 업무상 횡령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5억이 넘어가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법이면 특경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까지 적용했습니다. 뇌물죄, 국고 손실죄, 이거를 적용해서 국정원 특활비 유용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기소했던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저는 이 특활비 이 사용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 거기에 일정 액수 5억 10억이 넘어간 액수이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법을 적용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고발이 그 네 가지입니다. 김건희 장모, 최은순,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공선법 위반, 정당 개입, 국민의힘 전당대 개입 정당법 위반, 특활비, 특경법 위반, 이 네 가지로 제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검찰 수사 관련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 그 최근에 이제 대표님 전 보좌관이었던 분이 구속됐어요. 네네. 여전히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박영수 전 보좌관이 현재 구속돼서 기소가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은 5천만 원을 김모 씨 사건으로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니까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송영길이 안다고 보고했다는 말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 살아가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렇게 와서 있고 법적으로는 이 검찰의 별건 수사, 불법 수사에 대해서 모든 힘을 다해 싸워 나가겠습니다. 검찰은 수수한 의원 20명을 특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한 달 전부터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일정 담당 비서가 저희 일정에 외통위원장 소회의실에서 의원들 조참 모임한 명단을 가지고 특정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황당한 말인 것이 선거 때 후보자가 모든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아침마다. 국회의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조찬 모임을 다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홍영표, 우원식 의원 다 그렇게 조찬 모임을 해서 의원들과 티타임을 합니다. 그게 뭐 이게 무슨 금품 수수의 증거가 될 것이며 그런 공개적 장소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한동훈 장관의 표현에 따르면 마치 무슨 매표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저를 지지한 의원들한테 만약에 이것은 가사, 그건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봉투가 전달됐다 그래서 그게 매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은 이성만 의원이 저한테 300만 원을 공식 후원 계좌에 후원금을 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자세한 명단은 제가 봐야겠지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대부분 저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후원금을 냈습니다. 현행 공선법상 당대표 출마자는 1억 5천만 원까지 공식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공식 후원금을 낸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먹사연 자금으로 경선 캠프 여론조사 컨설팅 대납한 사실은 모르셨다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에 집중하고 저에 관한 문제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검찰이 저를 빨리 소환해서 빨리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데 저를 소환하면 그때 와서 언론 여러분께 자세하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